그 좀 저 같은 무주택 MZ 세대들한테 이렇게 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꼭 이것만은 공부를 미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생애 첫 취득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해주는 그 혜택 적용을 받으셔야 일단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게 1세대 1주택이 아니어서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에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취득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세대원의 기준으로 될 때는 만 30세가 또 기준이 되잖아요. 네, 그 내용도 있죠. 근데 만 30세 이상인데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경우라도 네. 그러면 1주택 다가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 세대 분리돼서 나와 있느냐, 뭐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네. 취득 등기할 때까지 부모님하고 세대가 합가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다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애 첫 취득세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네. 이제 그 취득하는 시점에 내가 세대가 분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도 꼭 따져보고 해야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이게 뭐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뭐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동산을 판 돈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가장 좀 세금을 좀 아낄 수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증여세는 그 증여하는 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세금 적게 내려고 조금 증여하면 뭐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부동산 증여하고 양도하는 2월과세 규정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증여한다. 이것보다 부동산을 팔기 전에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잘라서 증여를 해주고 같이 팔면서 양도세도 같이 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네, 좀 생소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고 부동산을 그러니까 지분을 쪼개서 먼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어떻게 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같이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자가 나서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 팔고 나서 세금 내고 현금을 증여하는 그 방법 말고 팔기 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50%를 증여해서 나하고 증여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같은 조건으로 파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사든 어차피 자기가 다 사는 거니까 뭐 거래하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그 해당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조금 내셔야 돼요. 그런데 양도세를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두 명이 나눠서 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낼 때 양도세보다 두 사람이 나눠내는 양도세가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양도를 앞두고 또 그 대금을 자녀한테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일부를 먼저 증여하고 같이 양도하는 방법 이걸 비교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혜택은 네. 그러면 이 부동산 증여 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건 증여 취득은 해당이 안 되고 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상속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부모님 두 분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 재산에서는 10억 원을 차감을 해주고 나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에서는 5억 원을 차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 이내라면은 상속세 부담을 안 하셔도 되니까 우선 고민을 안 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 평가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두시면 상속세를 또 줄이실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이 상속 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시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시가라는 게 시중에서 얼마에 거래되냐 이제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호가는 인정이 안 되고 실제 거래가 됐어야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 집이 안 팔려도 내 집이랑 평수가 똑같은 다른 윗집 아랫집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시세대로 평가액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상속받은 그 아파트가 팔린 게 아니라 남의 집이 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를 정할 때 우선순위에 그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으면 그 가격이 우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세가 100이라고 치면 감정평가 금액은 대략 한 80 정도로 볼 수 있고 또 이 기준 시가는 한 60% 전후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 실제 팔리는 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조금 더 그 싸게 잡히기 때문에 평가액을 낮추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받는 거는 유족들이 네, 그러니까 뭐 네.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 주고 의뢰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시가보다는 낮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싸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속 받을 때 평가액을 낮추는 거는 좋은데 이걸 싸게 물려받으면 나중에 팔 때에는 매매 차익이 커지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상속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더 내는 게 유리한지 뭐 이걸 또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을 받아서 내가 실거주할 목적이라면 네. 일단 그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맞습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아서 내가 이걸 판다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사실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는 거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뭐 일단 세무사님을 먼저 찾아가서 네. 여쭤보는 게 가장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부동산 이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나한테도 이게 최선인지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꼭 세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은 사실 예정에 없었던 질문인데 이 질문 하나 꼭 드리고 네. 싶은데 최근에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했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동부이촌동이나 여의도 같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들 막 재건축이 이제 막 궤도에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노후 단지들의 문제는 거기에 오래 산 노인분들이 좀 많다는 그런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네.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한 경우 그러니까 재건축에 들어간 경우에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소유주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상속이 되면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 조합권 같은 거를 받게 됐거나 할 텐데 네네. 그렇죠. 이러면 좀 상속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줄어들지는 않는데요.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상태이면은 권리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서는 재산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그 재건축 진행할 때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네. 그 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또 실제 거래되는 것들이 나오면은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그게 반영된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감정 평가를 통해서 평가액을 조금 어떻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 점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상속으로 인해서 이거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면 조금 그 작은 부담 때문에 네.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조합 분담금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아닙니다.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정이 없다가 갑자기 상속세도 내야 되고 추가 분담금도 내고 이제 현금이 필요한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처분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현금화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경우를 좀 이렇게 직접 뭐 상담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제 입주권을 그 상속받고 그거를 처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 이런 그 고민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 뭐 전매 제한 규정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팔아야만 되는 거냐, 아니면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는 처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예외적으로 처분을 해도 되느냐, 이런 게 명확치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로 뭐 상속세라는 것 자체도 사실 엄청난 부담인데 거기 이제 그런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세무사님이 종종 쓰시는 칼럼을 읽고 네네. 있는데 거기서 부담부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이거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거기에 딸려 있는 대출이라든가 보증금 이런 거를 같이 떠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넘겨받으니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조건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일반적으로는 절세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전체를 증여받는 것보다 부담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고 양도세를 조금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내더라도 합쳐보면 증여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이게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부담부 증여로 해야 세금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제가 쓴 칼럼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얘기가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세금 부담을 더 키우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같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부 증여의 세금이 줄어드는 기본 원리는 공짜로 받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재산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공짜로 주는 게 줄었다는 얘기는 아직, 그래서 부모님 거라면 부모님한테 재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언젠가는 돌아가시면서라도 또 물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세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낼 세금이니까 고려하지 않고 비교하다 보니까 당장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게 절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생길 세금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같이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채무 규모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채무가 정말로 많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채무가 부동산 가격보다 더 많이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증여해주는 목적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이 부담을 좀 줄이면서 자녀한테 미리 이 재산을 이전하자, 이런 취지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향후에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 부담, 이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더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받을 때 줄이는 세금보다 상속세를 낼 때 내는 세금이 더 많다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골치 아프고 나는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까도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부동산 세제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MZ세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절세, 요런 팁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세금 규제가 많이 이제 없어지면서 일종의 함정, 이제 방심하고 있다가 이거 나도 모르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이런 건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늘어나냐 하면은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양도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깜빡하고 그 세대 합가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랑 형 이렇게 같이 사는 거는 또 몰랐어, 이런 식으로 놓치는 부분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세법 지식을 어떤 조항을 잘 아냐, 이걸 아기보다 내가 이거 꼭 한번 확인해야지, 이런 경각심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즘 이제 MZ 세대와 그다음에 50대, 60대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자녀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좀 미리미리 자녀에게 뭐 부동산 같은 거를 좀 증여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이렇게 재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께 뭐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절세 뭐 팁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하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뭐 기본적인 세금 구조를 보면 뭐 소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은 1인별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또 기본이에요. 근데 상속세는 뭐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이니까 그분 재산 기준으로 합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미리 여러 가족한테 쪼개서 물려주는 게 증여세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들한테 10억 물려줘야지 이 경우보다 아들한테 5억 물려주고 손주들한테 2억씩 물려주고 뭐 며느리는 1억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아들 가족한테 10억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 증여세 계산할 때 10년 단위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증여를 받을 때 과거 10년 안에 증여받은 게 있으면 이걸 합쳐서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년 단위로 쪼개서 나눠서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더라도 일단 증여를 먼저 해놓고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세금을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한테 네. 증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들한테 좀 주고 뭐 손주들한테 좀 주고 이렇게 좀 쪼개줘야 조금 더 낫다는 그렇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 좀 이렇게 절세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긴 시간을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